자, 그러면 내용 좀 봐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까 또 마음이 또 씁쓸하네 또. 그죠? 이제 또 2022년 되잖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막 88 올림픽 막 아시안 게임 막 이런 거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왜 그 영화 알아요? 마이클 제이 폭스 나왔던 백투더 퓨처라고. 그 영화 봤을 때 그 미래 배경이 2022년이야. 2025년 그때거든. 그때는 막 날아다니고 하더만 없네 그런 게. 그리고 막 자동차가 막 캡트 불러오고 막 이러더니 안 오네. 그렇죠. 너무 무리한 거죠. 근데 저번에 한번 다큐를 봤더니 그래도 꽤 실현됐대요. 50% 정도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30년만 더 지나면 정말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있겠지. 그렇죠. 한번 그거 있으면 사고 싶어. 완전 자율주행. 나도 말아서 가는 거. 야, 노원새롬 가. 이러면 지가 가고. 난 자고. 얼마나 좋을까. 그럼 리모델링 봅시다. 리모델링 보시면 됩니다. 그럼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등을 보게 됩니다. 하기는 그렇게 발전되면 또 AI가 중계할 수도 있지. 우울해. 그럼 나도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야. AI가 모든 걸 다 법을 고려해가지고 하지 않지 정해주면은 계약서 쓰면 그만인 거고, 그지? 그럼 안 되겠다. 안 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내용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건 우리가 관리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돼요. 리모델링. 그죠?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게 리모델링인데, 사실 문항수는 이렇습니다. 문항수로는 건설 파트에 대한 부분이 7문제 중에서 사실은 2개에서 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공급 파트에 대한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하나에서 2개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파트는 0개에서 1개인데, 보통 관리 파트 문제 나오는 게 리모델링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관리 부분은 이 공동주택 관리 있잖아요. 이 공동주택 관리가 요 안에 있었거든요. 원래 주택법의 절반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관리가 너무 커져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법으로 감당이 안 돼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별도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공동주택 관리법이에요. 분리됐어.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관리 파트에 낼 만한 문제가 이제 별로 없어요. 리모델링 말고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만 관리 나올 때 포커스가 되고, 나머지는 중개사에 물어볼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관련된 거 보시는 게 관리 파트는 대부분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관리 파트에는 뭐 주택관리사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주택관리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주택관리 뭐 업자 뭐 등등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이런 거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주택법 강의할 때마다 이 주택관리사 부분 보면은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제가 IMF 때 대학 졸업하는 바람에 이거 했다고. 주택관리사 6년 한 단지에서만 옮길 때 막 눈물의 고별점 막 이러면서 사람들 소장님 봐봐요. 어쨌든 그 리모델링인데, 이 법의 리모델링은 뭐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합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형편 대수선이라든가 이에 대한 증축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수선이라든가 증축. 그리고 대수는 뭐가 됩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되고, 증축은 뭐다? 15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왜 이 법에서 따로 통제를 가하는 거냐면, 특히나 공동주택을, 그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주택은 여기 101호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502호에 대한 부분하고 다 한 동이지만 다른 소유권이잖아요. 구분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502호 아저씨는 찬성했는데 101호 아줌마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도 아니고 502호만 리모델링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우기만 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주택법에서 따로 사업을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왜 입주자 대표회가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체가 돼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려워져서 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보다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사업보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을 공동주택은 별도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우리 81페이지인가 왼쪽 밑에 보면 건축법의 리모델링이 보일 거예요. 뭐라고요? 81페이지인가 왼쪽 밑에 보면 건축법의 리모델링이 보일 거야. 81이 아니구나. 76 왼쪽 밑에. 76 왼쪽 맨 밑에 보면 건축법에 나오는 리모델링이 보여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증축하고 개축도 있죠. 하지만 주택법에는 개축이란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76페이지의 리모델링 정의와 지금 나와 있는 주택법의 리모델링 정의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페이지 적어놔요. 93페이지 왼쪽 위에다가 페이지 76. 앞에는 페이지 93.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정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주택법에 나오는 리모델링은 개축이 안 들어가요. 대선 내지는 증축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고요. 뭐 자꾸 차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조문은 다르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오해 말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다분히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재건축의 대체제라고 봐도 됩니다. 돌아와 보세요. 사실 뭐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체제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파란 정부 들어오면 리모델링의 재건축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 알죠? 천주교 박해 말고 뭐라고요? 재건축 박해. 그래서 파란 정부 들어오면 재건축 박해 당해요. 그럼 재건축을 못하니까 불편할 거 아니야. 뭔가 좀 편한 집에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풍선 효과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파란 정부일 때 리모델링이 좀 성하고 빨간 정부일 땐 재건축의 성하고 원래 이래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 지금 패턴을 보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증축이 이루어지려면 문제가 뭐냐면 증축이 이루어지려면 요 기둥 부분이 증축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증축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건물의 하중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된다? 증축이 수반될 땐 반드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거친다. 시작. 안전진단이라는 걸 거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전진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뭐? 재건축 안전진단 들어봤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요거 우리 저 재건축 할래요? 진단 시청해 봤어? 근데 A, B, C, D, E가 있어. A, B 등급은 안전한 거야. C 등급인데 굳이 하고 싶대. 그럼 리모델링 해. D 등급이야. 애매해. 그러면 정밀안전 더해. 정밀안전. 더해가지고 재건축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2등급이 나왔어. 이거 완전 위험하지? 이건 재건축이야. 그러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위험하다고 나왔다면 밑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안 돼. 왜? 무너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재건축의 대체제가 리모델링인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문도 비슷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조문이 비슷합니다. 안전진단이니 매도 청구니 뭐니 비스무리해. 이해가 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리모델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단지들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나서 또 몇 년 안 지나서 뭐 구조 문제가 어째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30년 채워서 재건축을 해. 그게 나아. 그렇죠? 괜히 중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 얘기죠. 어쨌건 보다 재건축에 대한 내용과 리모델링 부분 좀 혼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밑에 수직 증축이 나오죠. 발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시작. 그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장 많이 물어봤던 문제인데, 수직 증축은 아무리 허용이 돼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3계층까지만 돼요. 왜? 기둥이 남아나지 못해. 무너지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15층 이상이라면 몇 개층? 3개층까지. 14층 뭐가 되죠?
이하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2계층까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쌤, 14층 이하면 더 낮은데 왜 수직 증축의 층수가 더 낮아요? 더 공간이 위에 있는데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건물을 애초에 지을 때 14층 이하의 주택의 기둥은 이렇고요. 15층 이상의 기둥은 이래요. 애초에 지을 때부터 구조가 달라요. 우리 건축 기준을 보면 14층 이하와 15층 이상은 뭐다? 기둥 두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14층 이하일 땐 2계층까지고요. 15층 이상일 땐 3계층까지 뭐가 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세대수 중과형은 나중에 2월 달에 얘기해 줄 거예요. 명절 지나고 나서 2월 말에. 요번엔 명절이 1월 말이더라고요. 1월 마지막 주인 것 같더라고. 첫째 주, 2월째 주. 좀 빠른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건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주택의 건설로 갑니다. 뭐 말해? 주택의 건설 지적. 됐죠? 주택의 건설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건설 파트가 주택법에서 제일로 중요하다. 건설 파트가. 그럼 봐봐요. 건설은 옆에 써봐봐. 제목 옆에. 사업 주체가 무엇으로? 주택의 자금으로 뭘 한다?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건설 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할 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됐죠? 건축법은 뭘 받는데? 건초과를 받는데.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이게 이제 건설 파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주체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죠? 이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이 문항수가 2개쯤은 나와요. 그죠? 사업 주체만 2문제야.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주체가 잘 나오는 테마고요. 잘 봐줘야 될 테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용어 정의하고 사업 주체만 잘 봐도 4개는 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 어려운 공급에 대한 내용들 영 어려우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공급을 공부 안 하면 중개업이 힘들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두는 게 좋아. 점수도 점수지만 나중에 써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기본을 알아야 뭔 대화를 하지. 다시 얘기합니다만 공법 중에서 우리가 실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정비법, 주택법이야. 국토계획법은 기본이고 개발법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더라고. 사실은 건축법도. 그렇죠. 농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개만 고르면 국토계획법, 정비법, 주택법. 이 3법이 가장 베이스인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중개업 할 때 공법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럼 봐봐요. 사업주체 왼쪽에 봅시다. 그럼 누가 사업주체입니까? 라고 합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해라. 이를 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뭐 말해? 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비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시작.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비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 물어봅시다.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삼성 레미안이 있고 GS 자이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 가면은 레미안 천국이에요. 10군데 중 9군데는 레미안인 것 같아요. 강남 가면. 그러면 삼성 레미안은 강남구청장한테 등록한 거죠? 다른 데 가도 있어요. 제주도 가도 다 있어. 그렇죠. 마포 가면 다 자이다? 자이는 마포에 본사가 있나? 봐봐요. 그래서 마포에 가면 자이니까 자이는 마포에 등록했겠네. 우리 안양 오면 다 대림 덜편안이거든? 그럼 거기는 안양시 등록을 하고 안산 가면 다 대우 불구지호야. 그렇죠, 여러분? 거기는 거기 등록했나? 아니야. 어디 가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시군구장에게 등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시군구장에게 등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래, 우리 동네에는 레미안 되게 많어. 9천 등록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 아니라고. 전국구라고요. 제주도 노영동에 가도 현대아파트 있고요. 우리 노원에서도 현대아파트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연간으로 봤을 때 몇 간?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이 되어진다. 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라고 합니다. 이건 등록 기준인 거야. 등록 기준. 봐봐. 하나만 얘기해 주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뭐였지 아까? 30호 30세대 이상이었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봐봐.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니까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 번에 지을 때 이거는 사업주체 등록 존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으로 봤을 때 24채를 지었어. 24채? 그러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아니어도 등록은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연간으로 35채를 지었어? 그럼 뭐야? 질라 그래? 등록을 하고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거라면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돼. 내 말 이해하시겠죠? 얘하고 달라요. 연간 20채 이상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건 사업주체를 규제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주택을 지으면서 부대복리를 같이 만들게 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한 번에 30채 이상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규모를 한 번이라도 하려면 등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24채를 진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연간 20채 이상이니까.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다르니까 얘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Understand? 안다다시? You know? 이러시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비등록이 보입니다. 비등록.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이거 참 잘 나오죠. 그럼 누가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냐면 공공인자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은 공공의 4인방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의 4인방이니까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공익법인 같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공익법인이 시행령상 한 몇 개 되는데 옛날에 한번 관리사 문제 나왔던 게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익법인 등은 등록 의무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울라 하지 말고 모르는 단체나 법인이 나오면 공익법인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죠? 아니에요. 왜? 등록 의무 없으니까. 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X.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데 등록하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것만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잘 나와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민간자임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시작. 민간자임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시작. 민간자임에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간자일 때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옆에 써볼게.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작.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 이런 데는요. 죽을 때까지 반복해 집을 져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민간자로서의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고용자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은 조합원에게
집을 지어주고 나서는 해산이에요. 고용자가 직원들 사택을 지어주고 나면 해산이에요. 뭐가 된다? 또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해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민간자일 때는 아무리 민간자이어도 이런 경우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반복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를 그냥 무작정 등록하지 않게 막 너무 방치해 두면 또 탈법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 규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 있지? 얘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조합만 고용자만 only only 시작 only만 알았죠 여러분? 그런 경우만 등록하지 않아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일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에 업혀간다고 이해하시면 돼. 한 번 하고 말 거를 뭘 등록을 시켜 귀찮게. 이해갑니까? 업혀가서 뭐하죠? 간접적인 의견은 가하겠다는 얘기지. 안더스탠드 합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해했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고용자도 그럴 때만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왜? 간접 규제는 필요하니까. 근데 주택조합이면은 우리 정비법에서 배웠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뭐 다른 거야? 눈빛은 또 이제 이런 표정이야 지금 또. 이제 얘기할 거야. 바로 옆에 주택조합이 있어. 그래서 별 20개짜리 40개짜리 굉장히 중요한 베리베리 임포턴트 스트라우베리 임포턴트 완전 중요해. 그렇죠? 이 주택조합은 우리 주택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안 나와도 한두 개는 꼭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나오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냐? 쌤, 우리 정비법에서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주택조합은 또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말 쓰지 말고 들어봐. 이해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정비법에서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조합원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의 지분을 투하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된다? 집이 지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원래 자산의 가치와 내가 신청한 것의 가치에 차익이 있다면 분담금을 내고 입주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트렌드예요. 됐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주택법에서 공부하는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조합은 단도 직업적으로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만든 거면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들이 만든 거면 직장주택조합인데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도 있고요. 특히나 지역 직장에 대한 부분 봐봐. 리모델링은 소유자들이 만드는 조합이야. 이것처럼. 근데 지역 직장은 요 동네 사시는 누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 무주택자 또는 뭐가 된다? 85 이하 한 채 가진 자 한해서 주로 집이 없는 분들이 우리 거주 지역이 어디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동일 지역 이걸 한 거주 지역으로 합니다. 이런 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우린 무주택자입니다. 85 이하 하나밖에 안 가진 세대주입니다. 우리도 무주택자지만 새 집을 얻고 싶습니다. 지어놓은 집 살라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등록사업자 현대건설을 꼬셔서 공동사업체로 하면서 현대건설 시공을 시키고 우리가 직접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과
우리가 직접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해. 조합원들 돈 걷어서.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적당한 땅을 사. 그 땅이 있는 곳에 가서 시군구의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 그럼 내가 사업 주체가 직접 진 거니까 어떻게 돼? 집값이 싸. 소고기 비싼 거 집에서 구워 먹으면 싸지만 식당가 먹으면 비싸거든. 그거랑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 AB에게 지어진 주택을 우선 공급을 해. 이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뭐야? 여기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직접 사업주체가 될 수 있게. 하지만 이런 무주택자들이 잘 사업을 모르니까 이미 등록해 있는 등록사업자,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등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해. 이해 갑니까? 공동사업주체. 얘는 사업주체이면서 시공자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실상은 GS나 레미안이나 대림 덜편안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로 공동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돈이 안 되고 불확실해요. 이유는 이 대지의 소유권의 확보가 완결돼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거든. 토지를 구하는 게 어려워 사실. 그렇죠? 초반에 막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 또는 무산, 소송 덩어리야. 그렇죠? 돈 걷어놓고 주체적으로 보다 토지 살 돈 모아놔야 되는데 사무실 유지만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뭐야? 새로운 조합원 모으면 그 돈 가지고 또 사무실 유지. 그렇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땅도 안 사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지는 게 바로 뭐다?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조합의 문제인 것이야. 그래서 주로 이 등록사업자 보면은 중견기업에 이제 서희 스타일스라고 있어. 서희 스타일스. 그 토지의 서희 알지? 응. 거기가 보통 많이 해. 한 80%는 걔네가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걔네 광고 나올 때 봐도 뭐 지역주택 전문 시공건설업소 서희 스타일스 이런 광고 나와. 라디오에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은 보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통 안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요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이게 좀 어렵다는 게 문제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 조문이 100개라면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조문들은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서 작년도 2월달 개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규제를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몸 참여를 했다가 사업이 안 되고 무산될 위기에 놓여가지고 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름에도 그 영등포구 신월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했다가 아무것도 토지도 안 사놓고 해가지고선 조합원들이 탈퇴한다고 하니까 규약에 따라 낸 돈 반환받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월동에 그 세 군데인가 그 지역조합원들이 손해본 게 500억인가? 근데 모아놓고 돈 다 쓰고 없고 토지도 안 사놓고 그 저당권 이빨 잡아놓고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난리도 아닌가 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제 입으로 말해도 설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보면요. 스트레이트인가? SBS KBS 시사기획 창 저번에 얘기했지. 그리고 PD수첩 검색해보면 그 안에 다 하나씩은 다 있어. 지역조합의 문제점 뭐 등등등 조사한 게 잘 나와 있거든. 그거 봐봐. 괜찮아. 취재해 놓은 거라 좋더라고 보니까.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야. 얘는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 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달라요. 굳이 말하면 이거는 재건축 비슷해요. 이거는. 그렇죠? 다만 리모델링인 거지 사실. 이건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지역 직장하고 리모델링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라고 말이 지직리,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해서 우리가 지직리, 시실리 아니에요, 지직리예요 이러면서 지직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주택조합 뭐가 달라 이런 말할 수 있겠지? 뭐가 다르다고. 좀 있으면 되겠지. 봐봐요. 이거 오해 말 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주택조합 많이 지주택조합. 그 역자 좀 붙이지 왜 짧게 얘기하지? 그렇게 많이 하대. 지주택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서민들이 돈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해갑니까? 건설업자 구해가지고 동동으로. 사업의 주체가 직접 되는 거지. 따지고 본다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소유자가 아니라 주택이 없는 데 위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 위주로 가는 거고. 알겠습니까? 좀 다른 거지. 그렇죠?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된다. 봐봐요. 지역조합 누가 인가합니까? 시군구장이 인가를 하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형아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형광펜 그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게 하나의 거주지역이에요. 라고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다? 경기도 그게 뭐다? 하나의 거주지역이 된다.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래는 서울시에 있는 지역조합은 서울시에 거주한 자만 됐었다. 근데 지금은 넓어졌지. 민간 건설량을 늘리고 싶었던 거야. 정부가. 그래서 거주지역을 늘려준 거야. 서울, 인천, 경기면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야.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서 법은 정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체들이 뭐다? 발라먹고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주택법 여기 강의할 때 보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져요. 가입을 한 거지 이제. 그런 분들이 왕왕 계시더라고. 근데 이미 가입했으면 잘 될 거라 믿으시고 그리고 뭐다? 가입 안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GTX 라인 따라가지고 지역조합은 모집한다는 광고가 꽤 많아요. 따라서 근데 그건 잘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취재해 놓은 거 프로그램 봤더니 그 전문 변호사는 말이 그러더라고. 사용권 80% 아무 소용 없다고. 소유권이 몇 프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이해갑니까? 그게 이 사업의 성공 존부를 쥐고 있는 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조합을 만들었잖아. 조합을 만들었잖아. 그럼 조합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갈 때 몇 프로인 줄 알아?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해야 돼. 95%에서 확보를 못하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조합이 인가가 되고 나서도 뭐가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못하는 이유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인 거야. 이해갑니까? 물론 처음에 조합 만들 때부터 사용권 80%에 소유권 15% 확보하러 개정이 됐거든. 원래 조합 만들 때는요 우리가 사용권 80%만 있었지 소유권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조합을 만들 때부터 소유권도 얼마? 15% 있어야 되겠다 개정을 한 거야. 작년 7월부터. 이해갑니까? 그러면 15% 정도만 있어도 괜찮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 작년 7월부터 지역조합 실적이 좀 어려워진 거야. 왜? 소유권 확보 15%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도대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역조합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장은 뭐예요? 같은 직장 근로자,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뭐다? 설립한 조합을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하단 부분 형광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은 포인트가 소유자예요. 동그라미 소유자 한마디로 재건축과 비슷해. 재건축 아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게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대충 조문이 비슷해 재건축하고. 이해 가시겠죠? 하지만 이건 부신 건 다 부시고 짓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대선 내지는 증축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르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소유자인 건 동일하지만. 그렇죠? 공동주택 소유자. 시작. 그리고요. 리모델링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하잖아요. 전원동의 받아야 돼. 집합 건물법상. 그렇죠? 전원동의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진행을 하는 거야.
조합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빡셔야지 빡셔도 75%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게 좀 더 순조로운 거지, 사업이. 그리고 봐봐, 리모델링 조합도 시군구에 인가 받는 거야. 다 지역 조합이건 직장 조합이건 리모델링 조합이건 다 시군구 인가 받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그럼 절차가 나오죠. 그러면 탈퇴 등 구성 동의요건이 보일 거예요. 동의요건 등 별 20개 하시고요. 난 요번에 이거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거 벌써 2년째인데 안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동의요건 등. 제가 볼 땐 80% 기획하시고 15% 니은 이래가지고 빵꾸를 메꾸려고 하면 나와야 돼, 이게. 그럼 지역 직장은 뭐다?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과 15% 이상의 뭐다? 소유권. 그게 신설된 거야. 15% 이상의 소유권이 원래 없었거든, 이게 원래가. 이해갑니까?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조합 설립의 인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80% 소유권은 15%.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그러면 이와 같이 결국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래야지 조합을 만들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텐데, 조합원이 몇 명 안 되면 그런 돈을 거둘 사람이 없겠지. 바로 왼쪽에. 그래서 적어도 조합원은 바로 왼쪽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방편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명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 이게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역 직장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왼쪽에. 뭐라고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 50% 이상으로서. 바로 왼쪽에 있잖아. 그렇죠? 20명 이상은 돼야 돼.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설 예정세대가 100세대였어요. 그럼 몇 명일까? 그렇지. 5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건설 예정세대가 30세대였으면 20명 이상은 돼야지. 그렇지?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안더스탠드?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세대를 지으면 50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45명 하고 죽어도 못 채우겠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잔머리를 굴려. 아는 지인들 이름만 넣는 거야, 이제. 주민번호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짓는다? 근데 나중에 그냥 반들이 뭐다? 아, 이름을 빼고 이제 일반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역조합이 지어준 이 토지가 좋은 토지일 리가 없어. 토지가 핵심이거든. 근데 좋은 토지일 리가 없다니까? 보나마나 전철역 한 40분 걸리고, 뭐라고요? 마을버스 타고 한참 들어가, 이런 데가 많아. 좋은 택지에 왜 지역조합을 해? 재개발 건축을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들어가니 사업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라로 이름 대신 분들이 배짜라. 우린 조합은 아니다. 거짓말한 거다. 이러거든요. 소송 걸리면서 까이고 나머지 5채에 대한 금액을 엠빵으로 조합원 다시 부담해야 되고, 각종 저당 걸린 거 못 갚은 거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일반 분양받은 주택과 같이 비슷해져요. 더 비싸지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관리를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모르는 서민들 그냥 사기당하는 루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런 거로 보통 취재가 마무리되더라,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도 그렇고. 100개 단지에서 완성된 단지가 30개도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죠? 잘 되면 좋겠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들 예치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소유권 확보가 잘 됐냐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 영 가입하시려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맨 밑에 리모델링 조합은 구성원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지? 리모델링은 땅이 이미 있거든. 그러니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의 규제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 리모델링 또 뭐라고 나와? 가운데 밑에 동의만 받으면 돼. 최대 75지 3분의 2. 자세한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그 동의 안 한 자에게 맨 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지. 재건축과 비슷하지. 재건축 매도 청구, 리모델링 매도 청구. 보입니까? 자세한 동의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 동의가 또 재건축과 무지 헷갈려. 그렇죠? 나중에 또 비교하면서 얘기해야 돼.
지금은 재건축보다는 좀 덜하지만 동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 자격 기준점 빨간 색깔. 그러면 우리 지역 직장조합은 누가 조합원 될 거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무주택자. 시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형합편 가봐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예요. 뭐라고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야. 주택을 85 이하까지 하나가 된 건 쳐줘. 왜? 조합원 모으기 어려워서 봐준 거야. 85 이하 한 채 가진 자까지는 봐준단 말이야. 하지만 주된 라인은 뭐야? 무주택자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 바로 옆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역조합 가입하시면 규약에 써 있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85 넘는 주택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한번 지역조합 알아보려고 조합 사무실 한번 가본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그렇죠? 들어봤더니 거기도 뭐 지금도 힘들더라고. 지금 알아보니까. 그때 가입을 안 하길 다행이지. 그때 한참 그 유행할 때였어. 정부가 규제 풀어주면서 유행할 때였는데 소유권 확보에 대한 부분을 놓친 거야. 사실은 그게.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렇죠?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됐고요. 바로 밑에 볼게요. 리모델링 좀 뭐가 됩니까? 맨 밑에. 주택법에 의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은 어쨌건 소유자가 돼야 리모델링 조합원이 됩니다. 뭐라고요? 주택법에 의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은 어쨌건 뭐가 돼? 소유자가 돼야 리모델링 조합원이 돼요.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이면 기존의 주택이 건축법의 분양 목적에 지어놓은 공동주택이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주택이든 관계없이 다 소유자라면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단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건축법에서 30채 안 되게 허가받아 지어놓은 기존 공동주택도 주택법에 리모델링 가능하다는 얘기야. 안더스탠드? 됐죠?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조합의 해산 등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것도 별 20개 합시다. 조합의 해산 등. 이것도 나와야 하는데 요즘에 계속 안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작년 7월부터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봐봐요. 헤드라인 보시면요. 형합편 거 봐. 조합원 모집 신고. 그 밑에 조합 설립의 인가.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이 보일 거예요. 이런 순서로 흘러가요 원래가. 근데 첫 번째 봐봐. 아까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 전에 하잖아요. 보이죠? 근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원래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이 안 들어가면 조합원 가입한 자들이 그 조합이 있는지 존부를 시에 걸어서 물어보잖아. 구청 걸어 물어보잖아. 몰랐었어. 그러니까 사기당한 걸로 오해를 되게 많이 했었지.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먼저 하도록 위에다가 조문을 만든 거야. 근데 그때부터 뭐야?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를 해줘야 돼. 앞에 50% 이상 사용권 확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부터. 됐지? 그러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 근데 2년 되는 날까지 형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했어. 그 왜 받지 못할까? 보나마나 80% 이상 사용권과 15% 이상 소유권 밑에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인가를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총회 해가지고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해줘야 돼. 더 가지 말고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2억 손해볼 거 1억만 손해보고 만다 이 얘기야. 그럼 그거 아세요? 이 조합놈들이 어떤 놈들이 있냐면 너네 지금 탈퇴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낸 1억 못 받는다. 사업 진행 못해. 알아서 해. 이렇게 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받으려고 더 넣고 중도금 넣다가 결국은 3억 4억 피해보는 거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2년 주고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되면은 그냥 총회 해가지고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식 조문을 만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았지. 그럼 하단 부분에 3년 보이지? 형편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뭐다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총회 의결 거쳐서 뭐하죠? 아하,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 제목 밑에 써봐. 이거 95% 이상 소유권 확보. 시작. 95% 이상 소유권 확보. 시작. 95% 이상 소유권 확보. 그러니까 그게 확보가 안 되시는 못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조합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야. 소유권 확보. 이게 돼야지 사업이 안정된다는 거야. 사실 이게 잘만 되면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야. 잘만 된다면. 그렇죠. 아니면 정부가 좀 국유지 좋은 거 조합한테 정말 우선으로 주든가. 원래 뒤에 가면요, 국공유지를 조합에게 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현실성이 없어. 좀 강인하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주면 정말 지역조합 괜찮지. 근데 국유지 공유지 불화를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 그게 많이 잘 해주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되게 좋은 땅인데 전철역 사거리에 빈 땅이 있어. 대부분 다 국공유지야 그거. 안 그래? 사유지 그럴 리가 없잖아. 소송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이 좀 잘 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이 먹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내 소유 집안 없으면 불안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지금 맨날 얘기하지만 내년도 8월달 되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계획 들어가야 돼요. 아마 내년 8월에 곡수를 낼 겁니다. 그렇죠. 전세금 지금 3억 하든 지금 6억일 거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지금 고안을 잡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 좀 해주고 공급의 시그널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인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죠 신속 통합계획이라 그래가지고 25,000호 세대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그는 법령 바뀐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맥심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거는 별도로 프로그램 만든 거야. 신속 통합계획이라고. 근데 봤더니 여러 세대가 시청했는데 그걸 선정을 했더라. 보니까 25,000호 정도 한다고. 그래서 떨어진 단지들은 또 공공재개발로 가니 뭐니 이러면서 또 말이 많더라고 또 보니까. 그렇죠? 여기도 노원에도 있던데? 노원 그 5지구야 어디야? 10지구야 어디야? 아까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오 시장님이 하는 거 잘 되면 그거 좋을 것 같긴 해. 그건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다음에 당선돼야 말이지. 그렇죠? 그것도 봐야 알지 또. 내년 선거인가? 언제지? 서울시장 내년이에요? 내년 언제? 6월달? 얼마 아니네. 금방이네. 색깔을 맞추려나? 봐봐. 어쨌든 내용 보시면 되고. 아무도 모르지 못 두고 알아. 가봐야 알지. 근데 어제 통계 봤더니 또 파란당 또 8% 올라갔다면서. 빨간 당보다. 그러니까 몰라 가봐야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렇죠? 확인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주체가 누군지를 봤다 이 얘기입니다.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죽겠다. 됐죠? 봐보시고요. 어저께 집사람이 마트 가가지고 단팥빵을 사왔더라고. 이마트 트레이드 있잖아. 큰데 창고형 매장. 20개야 20개. 하여튼 통은 커. 아줌마가 하여튼 간에 20개를 사왔어.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어야 되는데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쪽만 줘봐. 조금만 먹어봐. 요만큼 먹었다. 너무 맛있는 거야. 입에 쫙쫙 붙어가지고 그냥 아주 피도 촉촉한 게 아주 그냥 다 먹었다. 하나를 큰일 났어. 봐봐. 어쨌든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단 게 맛있어. 유자차랑 같이 더 맛있어. 일단 주택 칼로리 폭탄이야. 봐봐요. 그럼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사업 주체 봤죠? 이제 뭐 하면 돼? 주택 자금을 봐야지 이제. 자금을 봐야지. 그러면 99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자금이 나올 거예요. 일단 왼쪽 위에 형광펜 가봐요. 주택 상환 사채가 보입니다. 31, 32 연속 나왔던 문제고요. 하단 부분에 3번 입주자 저축이 보일 겁니다. 맨 밑에. 입주자 저축 맨 밑에. 입주자 저축도 대표적인 주택 자금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아놓은 돈인 거야.
그 돈 받아가지고 사업자가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청약을 그 통장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주택상환사채예요. 이게 현재 작년하고 올해 2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33의 가능성은 그닥 없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무도 몰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그림 나왔다시피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등록사업자로서 집을 질라 그래요.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집을 질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 현대건설 등의 등록사업자가 여러분 제가요 아이파크 프리미엄 버전을 좀 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프로지오 서밋 프리미엄 버전을 좀 질라 그래요. 아주 뭐 럭셔리하고 좋은 단지 만들 거거든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발행하는 사채 좀 사줘요. 그러면 그 사채 판돈으로 집 열심히 지어가지고요. 여러분의 공급해 줄게요. 주택으로 상환하여 줄게요. 라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주택 상환사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집값을 먼저 내고 증서로 채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해 주는 거고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하는 걸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는 그 등록사업자의 브랜드 밸류가 중요해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상곤이가 상곤건설 만들어가지고 사채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죠. 뭘 믿고 사 나를.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자의 브랜드 밸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에게는 써져 있죠. 보증받으라 그래요. 보증.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해요. 뭐 5억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건설에 대한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얼마? 뭐 300세대 이상. 이 정도 실적은 있는 등록사업자이어야 발행할 수 있어요. 왜? 망하면 안 되니까. 됐죠?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에게는 이런 여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LH는 그 자체가 보증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LH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토지주택공사는 정부 공기업이고요. 거의 LH가 진 빚이 다 국가 빚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LH가 한 달에 이자만 100억을 낸대요. 그렇죠? 엄청나죠? LH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해개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일 때는 뭐다? 이런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면 그래요. 아파트라는 게 있으면 다 주공아파트였어. 우리 어렸을 때는. 민간업자가 어딨어 옛날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선분양이 된 거야. 분양시장이. 원래는 후분양이 맞는 거거든. 아니 지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집값이 10억인데 1억 원 계약금을 내고 좋다고 집에 잔치를 한다니까?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니까. 그 말 들어보면 아니 집이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건데 그걸 10억짜리 집값을 1억 원의 계약금을 먼저 내고 그리고 중도금을 몇 년 지났는데 거의 반값 이상 지나가고 미쳤구나. 나중에 안 짓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던 게 8, 90년대였어요. 바로. 선분양의 폐해였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 난 지금도 못 믿겠어. 그래서 난 지금도 처음으로 분양받은 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어놓은 거 주워 먹었지. 그렇죠?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나는. 왜? 법을 아니까. 못하겠더라고. 근데 참 친구들은 겁도 없어. 그냥 퍽퍽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사업자하고 토지공인데 등록사업자일 땐 보증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로 판 돈을 어디다 쓸까? 그 밑에. 그게 32회 때 문제야. 납입금의 용도. 납입금의 용도. 뭐라고 돼 있어? 당연히 뭐야? 자재 사겠지. 자재 동그라미. 택지 사겠지. 공사비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재, 택지, 공사비. 쓰겠지 그런 데다가.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답이? 주택조합. 여러분 봐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예요? 아니죠. 주택조합이 LH예요? 아니죠. 그럼 주택조합은 사채 발행권 자체가 없는데
주택조합의 운영비를 쓰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해갑니까? 작년 문제가 이거였다니까.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의 용도가 아닌 것을 이러고 나왔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래가지고 디귿, 리을 뭔지 다 주택조합 얘기였어. 그럼 봐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 외워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걸 뭐 외워야 맞춰? 뭘 알면 되는 거야? 등록사업자와 LH가 발행하는 거라는 말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다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해하고 흐름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32회 때 문제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3번 봐봐요. 국장 승인 받아라. 말해. 국장 승인.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아니면 다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게 설령 LH를 하더라도. 아까 등록하지 않는 거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채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권자가 아니면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랑은 달라요. 그래서 국장이 토지공이 됐건 등록사업자가 됐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상환기간은 몇 년? 3년을 못 넘어요. 오해 말게 그 3년이라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다?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입주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얘기하는 거지 입주시가 아니에요. 공급의 의미는 계약 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부분도 이해해 보시면 돼. 다 사업자한테 다 유리하게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 보시면 됐고요. 밑에 양도하거나 중도약할 수 없고요. 7번에 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사채 효력은 없어집니까? 영향이 없어요. 만약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고 사채 효력이 없어지면 그 산 사람 어떡하라고.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러자고 아까 보증 받은 거야. 보증 받았으니까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것도 30회 문제.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면 사채 효력은 잃는다. 이게 30 문제였습니다. X였었던 거죠. 됐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아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있죠?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을 얻은 거죠? OX 하세요. 주택을 얻은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끝나봐야 한다니까? 그죠? 또 하나. 주택상환사채 샀으면 주택을 얻은 거죠? 이것도 가봐야 알아. 그렇죠? 공급계약 체결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나봐야 알고 이거는 공급계약 체결 해봐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둘 다 뭐야?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에 불과한 거예요. 물어봐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 종합저축 있죠? 없어? 하나씩은 있어야지 기본으로. 나중에 어찌 될지 알고. 그렇죠?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 입주자 저축 통장이 있으면 집이 있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입주자 저축 증서를 팔고 싶지? 싫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 무주택 기간이니 뭐 부양가족 수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해가지고 점수가 높아. 한 80점 나와. 거의 만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런 통장 가지면 당첨 확실하지? 그러면 나는 당첨돼봤자 집값 못 내. 하지만 누구는 돈이 많아. 그럼 통장 팔고 싶지. 왜? 1억 준다는데 뭘? 안 그래? 그럼 걔는 3억 벌고 1억 나 주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럼 돼 안 돼? 그러고 싶잖아.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이거야.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건 주택을 얻은 게 오른쪽 위에 봐봐.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게 또 32회 때 문제야. 사실 원래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해하기 연결이 안 돼. 근데 앞으로 옮겨놨어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주자 저축 형광펜 긋고 밑에 2번 주택조합원 지위 주택상환사채 보이죠? 빨간 색깔 2번 보이죠? 이렇게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시작. 여보세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시작.
그지? 이것만 외워도 우리가 맞출 수 있었어. 내가 얘기했거든. 이거 나올 때 됐거든요. 정말 나왔잖아. 입주자 저축 증서에 저당 할 수 없다. 땡. 저당은 파는 게 아니야. 그렇죠? 돈 꿀라고 담보 제공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러니 상속과 저당은 가능해요. 어떤 분이 증여는요? 증여가 가장 전형적인 탈법이야. 통제 1호야 1호 그건. 알겠습니까?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 된다. 광고도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전봇대에 지나가 봐라. 청약통장 삽니다 라고 써 있어. 핸드폰 번호 써 있고.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그냥 끊는다. 대포통장 폰이야. 그래가지고 작업하는데 안 돼. 뭐 교차로에 내봐? 그것도 다 신고한다? 그렇죠. 다 걸리는 거야. 근데 다 대포폰이고 대포통장이고 대포인간이고 이래가지고 잡을 수가 없대 그게. 참. 그래서 거의 뭐 노숙자들 이름 빌려다가 쓰고 뭐 핸드폰 명의로 다 만들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그렇죠. 뭐 교포들 뭐 데리고 와서 청약하려고 이혼시켰다 결혼시키고 별짓 다 한대더라 아주 보니까. 그것도 봤어 PD수첩에서. 그 얘기들. 참 교육적인 프로그램 많아. 봐봐.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워. 내용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일단 그것만 기억하세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 된다는 거.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조합원 지위. 근데 주택조합원 지위는 뭐 하는 거야? 지역 직장 얘기하는 거야. 써봐. 왜 가로하고. 지역 직장이야.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역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야? 지역 직장점 얘기하는 거야. 안더스탠드 됐습니까? 주택 상황실 금방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위반 조치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사업계획 승인 갑시다. 왼쪽에 마저 하고 오실게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군지 받고 주택의 자금이 뭔지도 봤다.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자. 시작. 그럼 왼쪽 위에 봐봐 발표하시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 30호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형합한 거 봐. 30호 30세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다 꺼 그냥. 대지 얼마? 1만 이상. 아까 뭐였어요? 여기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연간 뭐였다고? 20호 20세대 이상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등록사업자 등록기준. 요거랑 혼동하지 마. 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하고 뭐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뭐하자? 설치하자 이런 얘기야. 부대복리.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바로 위 승인권자가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재밌는 게 봐봐.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 오른쪽 위에 보면. 근데 사업계획 승인의 원칙을 보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 이러면서 뭐가 써 있어. 그치? 그리고 봐봐.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뭐가 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한다고 나올 거야. 밑에는 뭐라고 나오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는 자가 나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요. 이 조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쉬우냐면 들어봐.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한다. 이게 원칙이야 사실은.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야.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대도시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 사실 이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미나성 건니치와 여기 좀 봐봐요. 여기 봐. 도지사는 의정부시가 있죠. 구리시가 있어요. 그럼 의정부시, 구리시는 대도시 아니죠. 50만이 아니니까. 그럼 물어볼게. 경기도 구리시에서 대지 면적 10만이 안 되게 사업을 진행한대요. 누가 승인해? 구리시장이. 근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15만 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가봐. 그러면 봐. 여기 시도지사의 시는,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거예요. 요 도는 그냥 도일 수도 있고 특별자치 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특도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대도시, 성남시 인구 50만 이상 여기도 있고 시군의 시로 들어가요. 그러니 이거와 이거의 구별시릭은 도지사와 대도시 아닌 시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래 위 다 있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는 어쨌건 다 서울특별시장에 승인하는 거야. 구청장이 아니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건축허가의 시군구하고는 다른 거지. 왜? 단지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출제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낼 수가 없어. 진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거. 내고 싶은데 모르겠거든 무슨 말인지 지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그거야. 근데 제가 전화도 했어. 고토고토 직원하고.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것의 의미가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하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대도시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이랬더니 저기요 잠깐만요. 이러더니 전화 드릴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갓기는 개떡이. 그럼 누가 만들었어 도대체 이거.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어쨌건 오해하지 말 건 당연히 구별시릭은 요거랑 대도시 아닌 시군을 얘기하는 거야. 다들 하자면 얘기해봐.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한다야. 근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근데 그거를 다 써놓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지 무슨 말인지를.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해만 해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 뭐죠? 저번 주에 봤던 거 건축허가 80페이지에 있지? 건축허가권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뭐라 했냐면 원칙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였었어 이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서울은 구청장이 허가하는 거고. 다만 뭐였다?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 21층 이상 등이 있었고 10만 이상. 이해갑니까? 여기는 뭐야? 국장이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었지. 건축허가는 동네에 짓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는 뭐야? 도지사도 있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건 주택 단지니까. 구분하시겠어? 페이지 80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봐야 돼. 나올 때마다. 그러면 국장은 언제 승인하는 거야? 1번 국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장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토주공은 등록 의무는 없지만 뭐하죠? 사채 발행한다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돼요. 앞에 등록 의무는 없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 한 번 더. 토주공은 뭐다?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겠지만 사채 발행하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돼. 누구에게? 국장한테.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한다면 대규모 사업일 땐 국장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마무리하죠.